한동훈 위원장이 그 광주 현장을 방문을 하는데요. 5.18 묘지를 가는데 철통 경호 받으면서 이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41명의 경비 인력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240명 경찰이 출동했었는데 오늘 이제 광주로 이동하는 지금 모양입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왜 생각하십니까? 보통 저렇게 하면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야? 본인은 이렇게 혼자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예고글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추가 범죄 예고글도 올라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살해하겠다라고 범죄 예고글이 올라왔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경찰은 저렇게 과잉 경호를 하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과잉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렇게 해서라도 앞으로의 추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야 되는 것이고 네.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저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나 다른 이렇게 주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대중 정치인들이 대중화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중과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더 거예요. 불가능해지니까 네. 저는 저런 방식을 뭐 단기적으로 쓰는 건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렇게 계속 갈 겁니까? 그거 그걸 못 아니잖아요. 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동훈 위원장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보수 쪽에서 나오는 그런 엉뚱한 소리들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선을 긋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이런 관계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들 풀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의 이런 증오의 온도, 증오의 기압을 빠뜨리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경찰도 호위해가지고 뭐 언제까지 저렇게 다닐 건데 저게. 네. 그러니까 저거는 단기적인 방안이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아까 전에 증오의 정치를 한동훈 장관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많은 경호 인력을 받았으면 이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성문 쓰셔야 돼요. 그렇죠. 증오에 정치하지 않겠다. 혐오 네.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본인도 느끼시고 앞으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반성문 쓰시는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시든지 아니면 정계를 은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정계를 은퇴하는. 그거 안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네. 그거 안 아니, 안 아니 근데 그러면 4월 네. 10일 이후에 자기 인생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요. 네. 그 지금 저렇게 계속 경찰도 호위해가지고 언제까지 다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정상화할 의도나 목적이 없다 그러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은 더 이상 정치할 이유도 없다. 지금 너무 정치가 살벌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오늘 며칠이죠? D-97일인가요? 그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선거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시민들하고 만나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런 민원도 있어요라고 얘기도 하고 뭐 팬들한테 선물도 받고 뭐 꽃도 받고 막 악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선거운동, 선거 캠페인의 장이 열려야 되는데 경찰한테 저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대중하고 만날 수가 없는 게 완전히 경찰의 벽에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왜 걱정하냐면요. 네. 이게 절대 하나를 일반화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과거에 동물국회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회 선진화법 되기 전에 국회에서 진짜 난투극까지 벌이면서 동네 싸움 비슷한 걸 막 우리가 봤었는데 저는 맨날 그때 생중계짜리를.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2월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국회에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타 광역의회 기초의회로 그 싸움판이 넘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양당의 뭐 정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테러들이 실제로 눈앞에 나오는 지경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진짜 답답한 게 지금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나부터 혐오의 발언, 다 반성문 써야 증오의 되죠. 발언 내려놓겠다. 아니 안 그러면 총선 어떻게 치릅니까? 총선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격렬한 전쟁이 이제 전파되면요. 이제 뭐 각 지역에서 이제 이 난리들이 나면 언제 다 그걸 다 경호합니까? 그럼 사건 사고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누가 그럼 또 책임질 치안이 겁니까? 민생의 공백이 생기죠.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공격은 문제라는 걸 좀 맞습니다. 제발 좀 인식을 하기를 네. 정말 좀 바랍니다. 정말. 그러니까 기성 정치가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만 이 문제는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제가 드립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무거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말을 연구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즐겁고 재미있는 유쾌한 정치 토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원래 유쾌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유쾌한 그렇죠. 유쾌한 분들인데 유쾌한 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참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그 정치의 퇴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그야말로 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한 순간이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진짜 기성 정치인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대통령-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혐오의 정치 많이 하셨어요? 혐오의 정치까지는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나 분명히 남을 그 상처받게 하는 발언들은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드니까. 네, 정치인들 예. 진짜 저도 포함해서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다 우리가 상대를 전제하고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말과 조롱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만연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극복 안 하면요. 네. 정말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편의점을 연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진짜 존중과 배려가 있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의 존중과 배려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의 현장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날 평범한 시민들이 광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애티튜드 진짜 대단했어요.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 함께하고 공동선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거냐. 중국 갔다 오니까 다 엎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공동선인데.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게 공공선인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그때 엄마들이요. 그 경찰 차들 있잖아요. 거기 차에 막 평화롭게 집회하자고 스티커 붙인 다음에 집회 끝난 다음에 다 전부 그 차벽에 들러붙어서 그 스티커 다 떼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왜 이거 떼냐 그랬더니 이거 그러면 우리 그 군인 장병들이 이거 밤새 뛰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걸 뛰면서 욕을 하겠냐. 배려하시니까. 우리가, 네, 다 떼고 아이들 힘들지 않게 그리고 가겠다. 이랬던 정신이 있던 그런 국민들인데 이 정치가 자꾸 퇴행을 하니까 결국은 또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